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전기음성도하고 형식전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공유결합은 여기 보시면 아까 썸머리 했지만 전자를 공유함으로 생겨난 결합이죠. 그래서 원자 1과 원자 2가 서로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 반발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반발력. 하지만 모두 발생한다. 인력도 발생하죠.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의 안정도가 되는 지화로 두 핵 간 거리가 될 테고 그 두 핵 사이에 전자를 두겠다. 이것이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유결합을 조금 구분을 할 때 분류를 할 텐데요. 일단 전기음성도는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원자의 고유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원자핵이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핵이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기음성도를 핵이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 그래서 얘를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라고 해서 핵이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 그래서 핵이 전자를 좋아하면 좋을수록 전기음성도가 큰데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일수록 전자를 자신의 핵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건 F, O, N, C, H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죠? 얘가 4.0, 얘가 3.5, 얘가 3.0, 얘가 2.5, 주소는 2.1이죠. 요까지 필수고, 요까지는 필수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가능한 친구는 F, JCl, Br, I가 할로겐인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쪽이 4.0이잖아요. 얘가 한 3.0 정도 되고요. 얘가 2.8 이렇게 되고 얘는 탄소랑 똑같아요. 2.5 맞죠? 그리고 2.5짜리가 하나 더 있는데 누구다? 황도 생각해 보니까 얼마다? 2.5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여러분 탄소하고요, 이 황하고요, 이 아요딘은 결국엔 다 EN 값이 얼마냐? 2.5라고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김성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유결합 중에서도 극성 공유결합과 비극성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A 원자가 전자 하나를 내서 공유결합을 해요. B 원자도 당연히 전자 하나를 냈겠죠. 근데 이 공유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B 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A는 부분적으로 전자 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플러스, B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죠. 델타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쌍극자 또는 이중극자 또는 다이폴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 밀도가 풍부한 쪽으로 화살표를 표시해주고 여기 전자 밀도가 부족한 쪽은 이렇게 플러스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화살표로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런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 사이에 공유된 전자가 EN 값이 큰 원자 쪽으로 치우치는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여기 HF의 결합도 쌍극자가 F 쪽으로 EN 값이 크니까, ICL도 I가 EN 값이 아이오딘보다 크죠. 맞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됐나요? 그래서 얘가 지금 3.0이고요. 얘가 2.5 정도 되니까 아이오딘 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 자, CO2도 예를 들자면 O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될 겁니다. 그죠? 이게 결합을 이루고 있는 쌍극자 모멘트고요. 여기도 CO 결합은 O 쪽으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결합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극성 결합,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원자 사이에 전기음성 차이가 발생할 때인데 대략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0.5에서 2.0 사이를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요. 이 극성 공유 결합의 결과로 전자쌍이 EN 값이 큰 원자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비극성 결합이죠. 비극성 공유 결합은 두 원자의 전기음성 차이가 0.5 이하라고 정의를 합니다. 유기화학에서요. 그죠? 그래서 EN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 비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기음성도를 기준으로 0.5 이하일 때 우리는 보통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 원자핵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전자쌍이 양쪽 원자에 동등하게 공유된다. 그러니까 전자 밀도에 치우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EN을 바탕으로 극성 공유 결합과 비극성 공유 결합을 여러분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형식 전환인데요. 형식 전환 포말 차지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FC라고 합니다.
자, 원자가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정상적인 공유 결합을 하면 형식 전하가 0이에요. 그럼 뭐 자 우리가 언제 정상적인 공유 결합을 하고 있나? 다 했어요. 수소는 결합이 몇 개일 때? 하나일 때. 그럼 전자 두 개잖아요. 핵주에. 그리고 이주기 원소들은 뭘 만족해야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탄소는 결합 몇 번? 4번. 질소는 결합 3번에 전자쌍 1쌍. 산소는 결합 2번에 전자쌍 2쌍. 할로겐은 결합 한 번에 전자쌍이 몇 쌍일 때? 3쌍일 때 형식 전하 0입니다. 이때를 정상적인 공유 결합이요. 그럼 이 정상적인 공유 결합의 패턴을 이루지 못했을 때 형식 전하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 전하를 계산하는 방법은 결합하지 않는 원자의 원자가 전자, 체외곽 전자에서 결합한 상태에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원자의 소유한 전자를 결합한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를 빼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결합한 상태에서 원자가 소유한 전자라고 이렇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전자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소유한 전자의 의미는 뭐냐? 소유한 전자는 당연히 비공유 전자는 다 자기 거지. 그죠? 근데 공유 전자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공유 전자는 뭐에 줘야 된다? 나누기 2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얘요. 자기 거 정의, 요것도 자기 거. 그죠? 이 자기 거를 빼주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죠? 원자가 전자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가 가져야 될 체외곽 전자 수에다가 결합한 상태에서 원자가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전자를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그것이 바로 형식 전하가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썸머리 해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전기음성도를 우리가 EN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로네거티비티.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면 된다? 핵이 전자를 좋아하는 척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린 주기율표상에서 EN 값은 EN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커지고요. 같은 쪽에서는 이렇게 EN이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1등이 F. 그죠? 그런데 우리는 O, N, C, H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4.0, 3.5, 3.0, 2.5, 2.2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할로겐이라고 부르는 X는 F, Cl, Br, I가 있는데 이것들 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황이나 인 정도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됐죠? 자, 다음은 이 전기음성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뭐 하자? 극성 공유 결합. 그래서 EN 차이가 보통 0.5에서 2.0 사이 정도 있으면 극성 공유 결합이 되더라. 그래서 A라는 전자가 전자를 하나 냈고 B라고 하는 전자가 전자를 하나 냈는데 B가 EN 값이 크니까 B 원자핵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친 거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됐죠? 네, 그래서 EN 값이 큰 원자 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치우치는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전자가 풍부하다 부족하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극성 공유 결합은 원래 EN 값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보통 EN 차이가 0.5 이하일 때를 고려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EN 값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우린 비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유 결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탄소가 제가 수업 시간에 G는 헤테로 원자라고 했죠. 헤테로 O, N, X 대표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유 결합은 다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탄소가 부분 양자나 헤테로 원자가 부분 음자나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학에서 탄소가 이렇게 수소랑 공유 결합했다. 얘는 항상 비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유기학에서 비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면 CH 결합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밑쪽을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탄소가 헤테로 원자랑 결합하고 있다. 그렇다면 극성 공유 결합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유 결합을 잘 이해하잖아요. 그죠? 공유 결합. 그죠? 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옥텟이라고 했죠.
옥텟과 공유결합을 잘 이해하면 이제 형식 전화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형식 전화를 여러분 뭐 식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뭐 식은 이게 FC인데 이렇게 정의됩니다. 원자과 전자에다가 원자가 소유한 전자 결합한 상태에서 원자가 소유한 전자를 빼주면 돼요. 그럼 이 소유한 전자가 뭐냐? 아이고. 이 소유한 전자의 의미가 뭐냐? 소유한 전자는 당연히 공유 전자는 다 자기 거죠. 그죠? 공유 전자는 다 자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누기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비공유 전자는 다 자신 거다. 이렇게 해서 식을 통해서 풀면 되는데 이 식의 의미를 우리가 구구단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자 이겁니다. 탄소는 이렇게 결합 4번을 할 때가 정상적인 공유 결합이죠. 그런데 탄소가 결합이 3번이면요 플러스가 되고요. 탄소가 결합 3번에 전자쌍 1쌍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 자, 지금 이 결합한 상태에서 이 탄소는 3개만 자기 거예요. 원래 4개 있어야 되는데 3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 1. 이 탄소는 지금 이렇게 공유 전자 중에 절반만 자기 거고요. 비공유 전자 다 탄소 거잖아요. 4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5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질소 한번 해볼까요? 질소는 자 이렇게 결합 3번의 전자쌍 1쌍일 때가 정상적인 공유 결합 형식 전화 0이거든요. 근데 질소가 결합이 4번이면 플러스가 되고요. 질소의 결합이 2번이고 전자쌍이 2쌍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면 얘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질소가 5개 있어야 되는데 4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플러스 1이고요. 4개 있어야 되는데 6개 있으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 산소는 이렇게 있을 때가 정상적인 공유결합이죠. 결합 2번의 전자쌍 2쌍. 그런데 O가 이렇게 되면 플러스가 돼요. 또는 O가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는 6개의 전자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6에서 5를 빼서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7개에 있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전화 패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필수이론 가서 계속 뭐 제가 구구단처럼 연습을 시키겠지만 지금 기초이론이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을 하면 이건 되게 쉬운 얘기예요. 구구단과 같은 얘기. 그래서 다시 한번 탄소의 결합이 4번이면 정상, 탄소의 결합이 3번이면 플러스, 결합 3번의 전자쌍 1쌍이면 마이너스, 질소의 결합 3번의 전자쌍 1쌍이면 정상, 형식전화 0, 질소의 결합이 4번이면 플러스, 질소의 결합 2번의 전자쌍 2쌍이면 마이너스, 산소의 결합 2번의 전자쌍 2쌍이면 정상, 산소의 결합 3번의 전자쌍 1쌍이면 플러스, 결합 1번의 전자쌍 3쌍이면 그죠? 6개면 전자 6개면 결국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공유결합을 이해하고 정상적인 공유결합, 옥텟을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공유결합을 이해하고 그 정상적인 공유결합에서 벗어났을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포말차지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 공명구조입니다. 뭐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무엇이냐? 당연히 공명이죠. 근데 이 공명을 잘 하려면요 일단은 공유결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공유결합 결합에서 가장 중요한 옥텟이죠. 그리고 이 공유결합을 골격구조로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이 골격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상적인 공유결합에 벗어났을 때 뭐죠? 형식 전하가 생기죠. 여러분 얘네들이 잘 돼야 돼요. 공유결합에 대한 이해, 골격구조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형식 전하. 이것이 잘 됐을 때 공명구조가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공명구조 잘 안 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6개월 처음 하는 친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게 공명구조예요.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정확하게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 많고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걸 얼마나 빠르게 극복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복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많이 써보고 많이 틀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들 계속 수정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개념적인 부분 살펴볼게요. 자 공명구조는 여러분 동일한 분자를 표현합니다. 동일한 분자. 이 공명구조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관계라고요. 공명구조 관계입니다.
동일한 구조를 표현해요. 동일한 구조. 그러니까 존재 가능한 모든 루이스 구조를 공명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공명 구조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했죠. 공명 구조는 원자핵의 위치는 뭐예요? 이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하죠. 파이 전자 그리고 뭐 비공유 전자 또는 비공유 전자쌍의 뭐 재배치를 통해서 그려지는 서로 다른 루이스 구조를 공명 구조라고 해요. 각각의 공명 관계에 있는 것을 실제 구조에 기여한다라고 해서 공명 기여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세테이트 이온이라는 게 다음 같은 구조예요. CH3에 CO2의 마이너스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CO 결합과 여기 CO 결합은 하나는 이중 결합, 하나는 단일 결합이잖아요. 또 여기는 또 단일 결합, 여기는 또 이중 결합이에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여긴 이중 결합은 여기는 녹색은 여기 또 녹색은 빨간색은 제가 표시한 빨간색은 여기가 이중 결합, 여기가 단일 결합이죠. 그럼 실제 결합은 뭐냐는 거예요. 다시 표현을 하면 이 아세테이트에 존재하는 두 개의 CO 결합은 이 두 결합 길이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 CO 결합과 이 CO 결합 길이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이 구조로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이 안 돼요. 또는 이 구조로 표현돼요? 표현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한 바에 이 두 구조가 혼성화된 게 실제 구조다 또는 실제 구조에 가장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공명 구조의 필요성이 생기냐? 핵 주위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분자를 움직이더라. 분자 내에서 움직이더라. 즉 유식하게 표현하면 비편재하더라. 이 비편재하는 것을 각각의 루이스 구조로 표현해 둔 걸 우리가 뭐라 하자? 공명 구조 관계라 하자. 근데 이 공명 구조는 분자 내에 존재하는 이런 비공유 전자쌍의 재배치와 파이 결합의 재배치로 그려지는 서로 다른 루이스 구조를 공명 구조라 하더라 이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원자 핵의 위치는 정확하게 고정시키셔야 돼요. 고정 뭐 결합 돌리거나 뭐 얘를 180도 돌리거나 이런 작업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원자 핵의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비공유 전자쌍과 파이 결합의 재배치로만 공명 구조를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탄산 이온이 있어요. 탄산 이온. CO3 이가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도 3개의 CO 결합이 존재합니다. 하나, 둘, 3개요. 근데 모든 결합 길이가 동일해요. 그걸 이 A 구조로 설명 가능한가요? 아니죠. B 구조로 설명 가능한가요? 아니죠. C 구조로 설명은 아니죠. 이것의 혼성화된 구조 이렇게요. 공명 혼합체 또는 혼성화 구조라고 합니다. 혼성화 구조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여기는 전자쌍을 재배치시켰더니 이탄소가 옥텟을 초과하네. 꺾어 올려 파이 전자.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전자쌍을 재배치. 그럼 이탄소가 옥텟 초과하네. 파이 결합을 다시 재배치. 그죠?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공명 구조를 그리면 의미는 이거죠. 이중결합, 단일결합의 공명 혼성화로 이 결합 길이가 결정해지는 거고요. 단일결합, 이중결합으로 이 결합 길이가 결정되는 거고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 결합 길이가 결정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이 CO 결합 길이는 단일결합이 2번 그리고 이중결합이 1번 이렇게 모두 실제 구조에 기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CO 결합 길이는 결합 길이가 동등하고 알자 전환은 이가 마이너스죠. 이 이가 마이너스를 산소 원자 몇 개에 나눠갔죠? 3개에 나눠갔죠. 그래서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하면 토탈 3분의 6이니까 이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한번 글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자 실제 분자 구조에서 카보네이트의 실제 구조에서 음전하는 이가 마이너스는 3개의 산소 원자에 퍼져 분포되게 된다. 이걸 뭐라 부른다? 비편재화. 이런 공명 구조를 통해서 분자 내의 전자 밀도가 비편재화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자의 실제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분자의 실제 구조다 또는 실제 구조에 가장 가까운 구조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공명 혼성화 구조인데 공명 혼성화 구조는 전자 밀도가 비편재화되는 공간을 다 이렇게 뭘로 나타내더라? 점선으로
나타내더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간단한 개념적인 걸 설명했어요. 개념적인 걸. 자, 이겁니다. 다시 한번. 공명구조는 분자 내에 있는 비공유 전자나 파이 전자가 돌아다닌다. 이거 재배치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재배치를 통해서 그려지는 서로 다른 루이스 구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공명구조라고 하고, 이 각각의 공명구조는 실제 구조가 아니라 실제 구조에 기여하는 기여체라 한다 정도까지 머릿속에 숙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키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공명구조는, 자, 얘는 중요하니까 정의를 한번 적어볼까요? 비공유 전자 또는 다중결합 전자를 우리가 파이 전자라고 하죠. 파이 전자의 재배치로 그려지는 서로 다른 루이스 구조라고 한다.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편이 뭐라고요? 비공유 전자, 파이 전자의 재배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됐나요? 그래서 이 공명 구조를 어떨 때 이제 그려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많이 그려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면 공명 구조를 그리는 규칙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옥텟 초과는 금지입니다. 옥텟 절대로 초과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분자의 알자 전하는 항상 유지돼야 돼요. 원자의 형식 전하는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전자가 재배치되니까. 근데 알자 전하는 항상 유지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시그마 결합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그마 결합, 단결합이죠. 단일 결합 전자쌍은 절대로 끊거나 만드시면 안 돼요. 되셨죠? 네, 그리고 공명 구조는 평형이 아니에요. 화학 평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명 구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양쪽 머리 화살표로 공명 구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옥텟 초과하지 마. 이것만 잘하셔도 돼요. 우리 기초 이론은 옥텟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명 구조를 그리되 옥텟에 만족하는 구조를 그리려고 노력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공명 구조를 뭐라 부르냐? 공명 기여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A란 구조가 있고 B란 구조가 있는데 이 둘이 공명 구조다. 그럼 얘도 기여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다음 과정에서 할 텐데 A가 더 안정한 구조예요. 그럼 얘가 주기여체, 이쪽이 부기여체 이렇게 될 겁니다. A가 안정한 구조라면 상대적으로 얘가 불안정한 구조라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뜻이겠죠. 안정한 구조일수록 실제 구조에 많이 기여한다. 주기여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명 구조를 그렸을 때 전자에 뭐가 난다? 비편제와. 이것은 결국 분자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안정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골격 구조 이해가 되게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O 마이너스죠. O 마이너스예요. 자, 여기도 전자쌍이 마이너스니까 세 쌍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세 쌍이 있어요. 하지만 얘는 이렇게 재배치가 불가합니다. 옥텟을 초과하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이렇게 재배치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 산소의 전자쌍을 이쪽을 편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편제, 이쪽을 비편제라고 하죠. 비편제되면 뭐하다고요? 안정하다고요. 그래서 이쪽이 더 안정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명 구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초 이론을 수강하는 여러분, 이 공명 구조는 여러분들이 유기학을 앞으로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
첫 번째 승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엄청 잘 하셔야 돼요. 엄청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필수이론 가서는 더 자세하게 공명구조에 대한 소개를 할 텐데요. 일단은 여기서 몇 가지만 소개할 겁니다. 언제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냐? 보통 공명구조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이렇게 플러스가 있을 때, 그러면 여기는 다중결합 파이 전자를 이용해서 다음 같은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명구조 시작을 할 때 양이온이 있고, 그죠? 양이온이 있는데 이웃한 자리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어. 그럼 여기 있는 파이 전자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두 번째, 이중결합 자리에 이렇게 전자쌍이 있어요. 지금 탄소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공명구조를 잘 그리려면 제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H가 두 개 생략돼 있고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즉 골격구조 형식전화 이해 안 되면 이 공명구조가 안 돼요,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이렇게 전자쌍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자쌍을 재배치시킴으로 이렇게 공명구조 설표 그리고 다음 같은 구조로 공명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잘 확인해 보면, 자 여러분 여기 두 개의 수소가 생략돼 있고요. 여기 하나의 수소가 생략돼 있고요. 여기 두 개 있어요. 두 개, 한 개, 두 개거든요. 여기도 두 개, 여기도 한 개, 여기 두 개.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의 위치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이 엄청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공명구조 패턴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플러스,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뭐 전자쌍 있을 때는, 자 플러스가 있을 때는 여기는 다중결합 재배치하면 되고요.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여기 전자쌍 가지고 재배치 시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렇게 양이온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헤테로 원자가 있다. 헤테로 원자는 여기다 O, N, X 이런 거죠. 그러면 헤테로 원자는 적어도 한 쌍에 뭘 갖게 되냐? 비공유 전자쌍을 갖게 됩니다. 이 비공유 전자쌍의 재배치로 우리는 공명구조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탄소와 헤테로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파이 결합이 생길 테고, 헤테로 원자는 당연히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겠죠. 알짜전환 유지가 돼야 되니까. 맞죠? 이런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탄소 양이온에 직접 이웃한 자리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헤테로 원자면 헤테로 원자의 전자쌍으로 이렇게 재배치 시켜주면 되겠다. 이것이고요. 보너스를 하나 더 하자면 다음 같은 공유 결합이 있어요. 탄소 원자가 이렇게 헤테로 원자랑 공유 결합하고 있죠. 그렇다면 보통 우리는 공명구조일 때 여기는 이 파이 전자를 재배치 시켜야 될 때, 자 어떻게 재배치 시켜야 될까요? En 값이 큰 원자 쪽으로 재배치 시킵니다. 그럼 탄소가 플러스, 헤테로 원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탄소 원자가 En이 작아요. 이 헤테로 원자가 일반적으로 En이 크죠. 그래서 En 값이 큰 원자 쪽으로 재배치 시켜서 공명구조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제가 지금 여러분이랑 이렇게 공명구조 패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패턴에 따라서 잘 그리되 여러분 1번, 2번, 3번 강조합니다. 특별히 1번, 2번, 3번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플러스, 이중결합 다음 자리에 전자쌍, 그리고 탄소 양이온 이웃한 자리에 헤테로 원자 있을 때 공명구조 그릴 수 있고, 이중결합을 어쩔 수 없이 전화 분리시켜야 될 때는 En 값이 큰 원자 쪽으로 재배치시켜서 공명구조 그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제가 뭐 걱정이 많죠. 이 공명구조 잘 그려야 유기학을 잘 따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공유결합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옥텟 바탕으로 공유결합 맞죠? 그리고 이 공유결합을 옥텟 만족해서 잘 그려야 돼. 옥텟 만족하기 위해 루이스 구조를 잘 그려야 되고, 그 루이스 구조를 바탕으로 골격 구조를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격 구조를 잘 표현한 다음에 형식 전화의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형식 전화. 그런 다음에 이 형식 전화 바탕으로 골격 구조 형식 전화 바탕으로 뭘 잘 그려야 된다. 공명 구조입니다.
그래서 PT 기출 문제, 공명구조 문제가 거의 매일마다 계속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초이론 썸머리 했는데요. 이제 2022 대비에는 이제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썸머리를 자주 해서 여러분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복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집에서 찍고 있는데요. 제 방에서 찍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녹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밖에서 제 아들들이 워낙 지금 뛰어놀고 있어서 이 잡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목소리들이 가끔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공부했던 거, 썸머리했던 것들 다시 한번 잘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